자,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16%를 기록했습니다. 자, 상승세를 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에 갑자기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명락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이재명 지사와 지나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을 하면서 혹시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오차범위 내예요. 그죠? 네, 한 그렇죠. 2.2%니까. 그래도 추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네. 느낌이. 아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대세론이 여전히 강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세론을 보이고 있는 1등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화끈한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걸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 더구나 호남 얘기, 백제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또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논의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렇죠.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승률이 쭉 오르는 추세를 한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주춤하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정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정 전 총리 측에서 절대 없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큰 이슈나 좀 새몰이를 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야권 단일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율 높은 후보한테 자꾸 지지율이 더 얹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정치 경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할 거라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언제든 사퇴할 후보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땐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는 한 결국은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초반에 비교하면 네, 많이 그렇죠.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아.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백제 발언이나 이런 게 지지율을 가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저 후보는 호남 후보야. 아하. 이게 딱 전 국민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도 오히려 확장성을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지지율이 올랐을 때 이낙연 후보도 뭔가 할 것 같은데 네. 좀 두루뭉술했는데 좀 뾰족하고 뭔가 경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좀 모아졌다고 하면 네. 앞으로 그런 걸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확장세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지율의 한계에 올라온 상황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좀 네. 싸움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에게 이렇게 선을 확 그었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요, 이낙연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이른바 백제 발언 논란에 대한 책임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다고 지적을 콕 집어서 한 겁니다. 추 전 장관의 발언, 글쎄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비판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백제 논란 발언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추 전 장관이 그렇죠. 기름을 붓는 꼴이 돼버렸는데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역주의 이야기를 해서 당내 선거에서 연고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후보자 토론회부터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죠.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그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까지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견제 심리나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추 전 장관이나 이제 정세균 전 총리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견제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백제 발언은 이제 그만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주자가 이낙연 전 대표라면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추격하고 있는 이 추격자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3%로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반면에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보였던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또 2.3%포인트가 하락한 5.8%로 주춤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오르면 최재형 전 원장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는 악재가 된 거다. 이렇게 단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뭐 네. 우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미리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부 옮겨갔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바깥에 있었잖아요. 바깥에서 뭐 여러 구설에도 휘말리기도 하고 네.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입당을 좀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컨벤션 효과가 더해졌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사람인데 네. 그럼 조금 편하게 지지할 아하.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우리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동안에 갔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번 좀 기대해볼까? 이런 네. 심리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 실제 결과로도 보수층 지지율이 윤 전 총장한테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 입장에서는 좀 선명성 있는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다급한 마음이 지금 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미 한 울타리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 전 원장은 전략을 잘 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일단 차별화가 1차고요. 네, 그렇죠. 근데 윤 전 총장은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 진영 내에서 차별할 게 없어요. 중도 확장을 같은 울타리 안에서 중도 확장으로 바깥으로 변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은 이제 거꾸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도 하면서 변방으로 갈 수 있을 중도층을 지지하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도 같이 내놔야 되는데 네. 최 전 원장은 보수층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 전 원장은 좀 더 선명한 메시지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저는 지지율이 그동안에 갔던 게 다시 또 되돌아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